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주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비트나인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AI와 또 이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테마들이 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나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시장 소외 종목은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1분기 실적을 통한 사업 수완 평가를 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자, 그래서 이 비트나인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방면의 투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린 만큼 거둬야 한다라고 제가 좀 이 헤드라인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혹시 이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좀 투자를 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나인 차트를 쫙 보시면은 아마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좀 꾸준한 매집의 흔적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시세 분출까지 요게 언제인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꾸준한 매집의 흔적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기 보고서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24년도 1분기 실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게 연결 실적이고요. 밑에 있는 게 별도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은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영업 수익 여러분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76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9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27억 원 정도 연결 기준 적자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우리 비트나인 별도 실적은 좀 어떨까 한번 좀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 약 54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5천 정도가 적자였어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거의 약 32억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뤄보았을 때,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별도는요, 말 그대로 비트나인만 본 거고요. 연결은요, 비트나인 밑에 있는 종속 회사들까지 다 싸그리 모아서 실적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비트나인 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연결 기준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별도에서. 자, 그러면 이걸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비트나인의 밑에 있는 이 종속 기업들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5억 원 플러스가 발생한 거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약 5억 원 정도 플러스가 발생을 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하죠? 바로 얘랑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나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좀 별도 기준 너무나 좋지 못한 이런 좀 성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 종속 회사들에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5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발생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트나인의 종속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쭉 보시면요, 이 미국과 캐나다 측에 이쪽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종속 기업들이 있고, 나머지 종속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벤처 투자 기업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선 이런 부분들 주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속 회사에 대한 설명은 오늘 영상에선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회사들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4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 76억, 영업이익은 19억 손실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7억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비트나인의 분기 실적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 적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적자 폭이 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의미 있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년 동기죠. 23년도 1분기와 놓고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매출액의 비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76억 원 정도면 그동안의 이 분기 매출액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적자 폭이 개선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은 4분기 연속, 이 당기순이익은 5분기 연속 동안 지금 현재
이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히 좋지 못한 흐름은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요 다음 장면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왜 적자가 났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업 매출 수익, 매출액 같은 경우 7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영업 비용이 있죠. 이 영업 비용 안에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발생됐던 매출액에서 이 영업 비용을 뺀 것이 여러분들 영업 이익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영업 비용을 좀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이렇게 좀 적자가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납품 확대 뭐 등등 해서 뭐 제품 매출 증가 뭐 이런 이유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쪽이죠. 왜 그래서 적자가 났는지.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업 비용 측면에서는 연구개발직 인원 증가, 즉 인건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R&D 비용 투자 확대, 그리고 영업 마케팅에 대한 투자성 비용이 지출을 증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영업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나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연구개발직 고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이렇게 좀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과 같이 이 R&D 연구개발 비용이죠. 이런 비용들 쪽에도 좀 투자가 확대가 되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부로 예를 많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밭을 갈고요, 여러분. 씨앗들을 많이 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작물들이 얼른 빨리 좀 성장을 해서 이걸 이제 작물 재배를 통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트나인은 지금 투자 중이다. 즉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비트나인의 경영 상태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이 급한 불을 비트나인이 끄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NHDX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요거를 우리 비트나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번에 처분을 했다고 하죠. 얼마치를 했냐면 25억 원어치를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처분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처분 목적을 보시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금 확보 측면에서 처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과거 차트까지 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이슈가 이런 분석은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히스토리나 싹 없애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정도 좀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때의 거래량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쭉 미끄럼틀 타듯이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봉들이 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매집이라고 하냐면요, 보통 이 정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의 3배에서 약 5배 정도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슬슬 시세를 분출을 해 나갈 가능성이 원래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 어떠한 명확한 이 주포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물량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이런 매집의 흔적들이 좀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이 주포 세력도 여러분들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란 게 필요합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해요. 그게 뭐 언론사를 통한 뭐 이런 뭐 재료들, 이런 것들 뭐 좀 이렇게 호색거리들 보도를 하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자, 우리 이 비트나인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적 이 추이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명분으로 삼아서 주가 조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앞으로는 주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선
딱 더 좋은 명분이 바로 이 실적이다. 실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던 만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 실적만큼 중요한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비트나인의 별도 기준 차트, 요 실적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지만 이 종속 기업들로 하여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분기 실적들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의미가 있을 만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의 적자폭 개선 효과를 일단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2분기가 됐건 3분기가 됐건 4분기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뭐 흑자로 뭐 전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적자폭을 개선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거나 이런 흐름들만 좀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러분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힘이 좀 응축이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뭐 관련된 내용들,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